어머니가 저 몰래 집을 팔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부동산에서 저에게 확인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그때부터 모든 일이 시작됐습니다. 혹시 이도훈 씨 맞으시죠? 퇴근을 준비하던 저에게 낯선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네, 맞습니다. 빌라 때문에 연락드렸습니다. 혹시 어머님께서 그 집을 매물로 내놓으신 게 맞을까요? 저는 순간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네, 어떤 집 말씀하시는 건데요? 어머님이 현재 거주하고 계신 빌라요. 그런데 등기상 소유자가 이도훈 씨로 되어 있어서 확인차 연락드리는 겁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엄마가 제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집을 팔려고 내놓은 겁니다. 그 집은 제가 결혼하기 몇 해 전에 마련한 집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당시 어머니는 오래된 전셋집에서 혼자 살고 계셨습니다. 어머니에게는 전세 보증금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한 가지가 늘 걱정됐습니다. 어머니는 돈을 계획적으로 관리하는데 서툰 분이었습니다. 친구들과 식사를 하면 본인이 먼저 계산했고 누가 어렵다고 하면 쉽게 돈을 빌려주기도 했습니다. 제가 걱정스럽게 한마디라도 하면 늘 똑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도훈아, 엄마가 알아서 할게. 저는 결혼을 앞두고 어머니의 노후를 생각했습니다. 제가 결혼하면 지금처럼 자주 찾아뵙기도 어려울 테고 전셋집에서 계속 살게 하는 것도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가지고 있던 전세 보증금에 제가 모아둔 돈을 보태 작은 빌라 한 채를 마련했습니다. 새 빌라는 아니었습니다. 오래된 빌라였지만 어머니 혼자 살기에는 충분했습니다. 명의는 제 앞으로 했습니다. 어머니가 돈을 직접 관리하는 것보다 제가 관리하는 편이 낫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여기서 편하게 살아. 엄마가 평생 살 집이라고 생각하면 돼. 어머니는 그 말을 듣고 무척 좋아하셨습니다. 정말 내가 여기서 계속 살아도 돼? 그럼 걱정하지 마. 몇 해 뒤 저는 결혼했고 아내 유진에게도 이 이야기를 처음부터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엄마가 가진 전세 보증금에 내가 돈을 좀 보태서 집을 마련했어. 명의는 내 앞으로 해놨어. 엄마 재산을 내가 관리해드리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 유진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니가 편하게 사시면 됐지. 그렇게 우리 부부는 어머니 집을 특별한 문제 없이 관리해 왔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 동네에는 정비사업 이야기도 조금씩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더더욱 그 집을 급하게 팔 생각이 없었습니다. 어머니가 앞으로 살아갈 곳이기도 했고 언젠가 제가 상속받게 될 재산이기도 했으니까요. 그런데 오늘 부동산에서 갑자기 전화가 온 겁니다. 이도훈 씨, 어머님께서 집을 매물로 내놓으신 게 맞을까요? 저는 정신을 차리고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저는 전혀 몰랐습니다. 전화를 끊자마자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왜? 혹시 오늘 부동산에 집 내놨어?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아무렇지도 않게 대답했습니다. 응, 내놨어. 왜? 팔려고. 저는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대체 엄마는 왜 아무 말도 없이 집을 팔려고 했던 걸까요? 전화를 끊은 뒤에도 저는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팔려고 내놨다니 대체 왜? 저는 다시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집을 왜 팔려고 하는데? 그냥 팔려고 하지. 그냥? 응. 나도 생각이 있어서 그러는 거야. 어머니는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답답한 마음을 누르며 물었습니다. 엄마, 그 집은 엄마가 살라고 내가 마련한 집이잖아. 갑자기 왜 팔겠다는 거야? 그러자
어머니가 조금 날카로운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내가 거기서 몇 년을 살았는데 내가 아무것도 못해? 그런 뜻이 아니잖아. 그럼 무슨 뜻인데? 저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어머니와 이런 이야기를 할 때면 늘 비슷했습니다. 제가 걱정해서 하는 말을 어머니는 간섭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엄마, 나한테 솔직하게 말해줘. 돈이 필요한 거야?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러더니 어머니가 짧게 대답했습니다. 조금. 얼마나? 그건 내가 알아서 할게. 엄마, 도훈아, 너는 내 가정이나 신경 써.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도 마음이 상했습니다. 내가 엄마 일에 신경 쓰는 게 싫으면 처음부터 집도 내가 관리 안 했어. 어머니는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저는 최대한 차분하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엄마가 가지고 있던 돈도 있고 그 돈으로 생활하라고 했잖아. 그런데 왜 갑자기 집까지 팔려고 하는 건데? 돈이 필요하니까 그렇지. 무슨 돈이 필요한데? 이번에는 대답이 없었습니다. 저는 이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단순히 생활비가 부족해서 집을 팔려고 하는 건 아닌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는 평소에도 돈이 필요하면 저에게 먼저 말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혼자 해결하려다가 일이 커진 뒤에야 털어놓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저는 그게 늘 걱정이었습니다. 엄마, 혹시 무슨 일 있는 거야? 없어. 정말? 없다니까. 어머니는 더 이상 이야기하고 싶지 않은 듯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한동안 휴대폰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 유진에게 말했습니다. 유진아, 응, 오늘 부동산에서 전화가 왔어. 부동산? 엄마가 집을 팔려고 내놨대.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어머니가? 응, 나한테 말도 안 하고. 유진은 잠시 생각하더니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돈이 필요한 건 아닐까? 나도 그렇게 생각해. 그럼 이유부터 알아봐야겠다. 저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무조건 집을 팔지 말라고 할 게 아니라 어머니가 왜 집을 팔려고 하는지부터 알아야 했습니다. 다음 날 저는 퇴근하자마자 어머니 집으로 향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니 어머니는 평소처럼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왔어? 엄마, 나랑 이야기 좀 하자. 어머니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저는 소파에 앉으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엄마, 정말 집을 팔아야 할 만큼 돈이 필요한 거야? 어머니는 한참 동안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작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도훈아, 사실 엄마가 너한테 말 못한 게 하나 있어. 저는 어머니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뭔데? 어머니는 한참 동안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내가 순자한테 돈을 좀 빌려줬어. 순자는 어머니의 친동생, 제 이모였습니다. 저는 잠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모한테? 응. 얼마나? 어머니는 쉽게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조금. 저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엄마, 조금이 얼마인데? 어머니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많지 않았어.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불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많지 않았다는 말은 그 뒤에 무언가 더 있다는 뜻처럼 들렸습니다. 처음에는 어머니는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몇 달 전 순자 이모가 찾아왔다고 했습니다. 생활이 갑자기 어려워졌는데 당장 막아야 할 돈이 있다며 조금만 빌려달라고 했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어머니도 망설였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순자 이모는 계속 부탁했습니다. 언니, 이번만 좀 도와줘. 꼭 갚을게. 결국 어머니는 자신이 가지고 있던 돈 일부를 동생에게 빌려줬습니다.
문제는 약속한 날짜가 되어도 돈이 들어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엄마가 이모한테 갚으라고 했어? 처음에는 했지. 그런데 조금만 더 기다려달라고 하더라. 어머니는 그렇게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순자 이모는 계속 미안하다고만 했고 돈을 갚지는 못했습니다. 엄마, 그럼 지금까지 한 푼도 못 받은 거야?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답답한 마음에 이마를 짚었습니다. 그래서 집을 팔려고 한 거야? 어머니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그 돈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지가 않아서 그제야 퍼즐이 맞춰지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는 이미 가지고 있던 돈을 동생에게 빌려줬고 그 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아들에게 말하기도 싫었던 겁니다. 제가 평소에 그렇게 말했으니까요. 엄마, 가족이라고 돈 문제까지 다 책임지려고 하지 마. 그 말을 어머니도 기억하고 있었던 겁니다. 왜 나한테 말 안 했어? 내가 뭐라고 할까봐. 당연히 뭐라고 하지. 저도 모르게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엄마 돈을 이모한테 빌려줬는데 못 받고 있으면 나한테 말을 해야지. 어머니는 눈을 피했습니다. 나도 받을 줄 알았어. 그래서 지금 돈이 없는 거야? 어머니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어머니가 가진 돈이 거의 없다는 사실보다 더 답답했던 건 그 상황에서 집을 팔려고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엄마, 그래서 집을 팔아서 다시 돈을 만들려고 한 거야? 응. 그 돈으로 뭘 하려고? 생활비도 쓰고 나중에 필요한 것도 마련하려고. 저는 깊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엄마. 응. 이 집 팔면 엄마한테 남는 게 뭐가 있어? 어머니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순간 결심했습니다. 이 집만큼은 절대로 팔게 두면 안 되겠다고. 하지만 그렇다고 이모에게 무작정 돈을 내놓으라고 할 수도 없었습니다. 이모에게도 사정이 있을 테니까요. 그날 저는 한참 고민하다가 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이 집 절대 팔지 마. 어머니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럼 나보고 어떻게 하라고?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내가 이모한테 직접 전화해 볼게. 제 말에 어머니가 깜짝 놀랐습니다. 안 돼. 왜? 내가 어떻게 이모한테 돈 이야기를 해? 왜 못해? 그래도 내 이모잖아. 저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엄마, 이모라도. 엄마 돈을 빌려갔으면 갚아야 하는 거잖아. 어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도 마음이 편한 건 아니었습니다. 이모가 일부러 돈을 떼먹으려고 한 것도 아니고 정말 사정이 어려워서 못 갚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어머니가 자기 노후 자금까지 잃어버리고 집까지 팔게 놔둘 수는 없었습니다. 엄마가 이모 도와준 것까지 내가 뭐라고 하지는 않을게. 저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 돈을 못 받은 것 때문에 엄마가 살 집까지 팔아야 하는 건 아니잖아. 어머니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나도 이렇게 될 줄은 몰랐어. 알아. 순자도 처음부터 안 갚으려고 그런 건 아니야. 그것도 알아. 저는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래도 이제는 이모한테 말해야지. 저는 한동안 휴대폰 화면만 바라봤습니다. 가족에게 돈 이야기를 꺼낸다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았습니다. 특히 이모에게는 더 그랬습니다. 그래도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몇 번 울리고 이모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도훈아? 네, 이모. 무슨 일이야?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바로 본론을 꺼냈습니다. 엄마한테 빌린 돈 때문에 연락드렸어요. 전화기 너머가 조용해졌습니다. 언니가 너한테 얘기했니? 엄마가 자세히 말한 건 아니에요. 제가 집을 팔려고 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집을? 이모의 목소리가 흔들렸습니다.
엄마가 그 돈을 못 받아서 집까지 팔려고 하더라고요. 한동안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이모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런 줄은 몰랐어. 이모도 돈을 갚고 싶으신 거죠? 당연하지. 그런데 지금은 어려우신 거고요? 이모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래. 저는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저도 이모 사정이 어렵다는 건 알아요. 그래서 당장 전부 갚으라는 말씀은 안 드릴게요. 이모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엄마가 그 돈 때문에 자기 집까지 팔려고 하는 건 안 됩니다. 잠시 후 이모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도훈아, 미안하다. 저는 그 말을 듣고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화가 나면서도 이모를 몰아붙이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이모, 엄마한테 빌린 돈은 제가 정리할 수 있게 상환 계획이라도 같이 세워주세요. 그래. 어떻게든 해볼게. 전화를 끊고 나니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이모랑 이야기했어. 어머니가 놀란 얼굴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뭐라고 하던? 갚겠대. 당장 전부는 어렵지만 조금씩이라도 갚을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했어. 어머니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한참 뒤 제게 물었습니다. 그럼 정말 이 집 안 팔아도 되는 거니? 저는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응. 엄마, 이 집은 절대 팔지 마. 왜? 이 집은 엄마가 나중에 정말 힘들어졌을 때 마지막까지 남아 있어야 하는 거니까. 그날 저는 처음으로 어머니에게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엄마 노후까지 다른 사람한테 내줄 필요는 없어. 다음 날 저녁 저는 이모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번에는 마음을 단단히 먹었습니다. 이모, 어제 이야기한 것 때문에 다시 전화했어요. 응, 말해. 엄마한테 빌린 돈, 지금 상황이 많이 어려운 거죠? 한동안 전화기 너머에서 아무 말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이모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도훈아, 나도 갚고 싶어. 알아. 처음부터 안 갚으려고 빌린 건 아니야. 그것도 알아. 저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다시 물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까지 된 거야? 이모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처음 돈을 빌렸을 때만 해도 금방 갚을 수 있을 줄 알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생각했던 일이 계속 미뤄졌고 생활비까지 부족해지면서 약속한 날짜를 지키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조금만 늦어질 줄 알았어. 그런데 한번 밀리니까 계속 미뤄지더라. 저는 그 말을 듣고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이모가 일부러 엄마 돈을 떼먹으려 했던 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엄마는 자기 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모, 응, 나도 이모 사정이 어렵다는 건 알아. 그렇다고 엄마가 계속 기다리기만 할 수는 없어. 이모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그래, 나도 알아. 당장 전부 갚으라는 건 아니야. 저는 천천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런데 매달 얼마씩이라도 정해서 갚아줘. 그래야 엄마도 기다릴 수 있잖아. 그렇게라도 할게. 그리고 한 가지는 꼭 약속해줘. 뭔데? 엄마한테 더 이상 돈 빌려달라고 하지 마. 전화기 너머가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조금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엄마가 지금 가지고 있던 돈을 거의 다 이모한테 빌려준 거잖아. 이제는 엄마 노후를 먼저 생각해야 해. 이모는 한참 뒤에야 대답했습니다. 알았어. 미안하다. 전화를 끊고 나니 마음이 이상했습니다. 이모에게 화를 내고 싶었던 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엄마에게도 더 이상 이런 일이 반복되게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유진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모가 조금씩 갚겠다고 했어. 유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잘했어. 그런데 마음이 좀 그렇네. 왜? 엄마가 이모한테 돈을 빌려준 건 엄마가 결정한 일이잖아. 그런데 결국 그 일 때문에 내가 신경 쓰게 됐으니까. 유진은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그래도 당신이 잘한 것 같아. 뭐가? 어머니한테 집을 팔지 말라고 한 거.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낡은 빌라가 있는 동네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집은 오래됐지만 어머니가 앞으로 살아갈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우리 가족에게 남게 될 재산이기도 했습니다. 저는 다음 날 다시 어머니를 찾아갔습니다. 엄마, 응, 이모랑 이야기했어. 어머니가 놀란 얼굴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뭐라고 하던? 당장 전부 갚지는 못하지만 조금씩 갚겠다고 했어. 어머니의 얼굴에 안도하는 기색이 보였습니다. 그러다 한참 뒤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럼 나 집 안 팔아도 되니? 저는 어머니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엄마, 이 집은 절대 팔지 마. 도훈아, 엄마가 이모를 도와준 것까지 뭐라고 하지 않을게. 하지만 그 일 때문에 엄마가 마지막으로 가지고 있는 집까지 잃게 할 수는 없어. 어머니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어머니가 제게 조용히 꺼낸 한마디에 저는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도훈아, 사실 이모한테 빌려준 돈 말고도 너한테 말 못한 게 하나 더 있어. 저는 순간 긴장했습니다. 또 뭐가 있는데? 어머니는 한참 동안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엄마, 이제 나한테 다 말해. 더 숨기면 내가 나중에 더 힘들어. 어머니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이모한테 빌려준 돈이 전부가 아니야. 저는 숨을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그럼 엄마가 가지고 있던 비상금도 이미 다 썼어. 어디에? 어머니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생활비로 썼어. 저는 의외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게 왜 말 못할 일이야? 그냥 내가 걱정할까봐. 어머니는 몇 년 전부터 생활비가 조금씩 부족해졌다고 했습니다. 전세 보증금에 제가 돈을 보태 집을 마련한 뒤에도 어머니에게는 따로 생활비와 비상금으로 남겨둔 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물가가 오르고 병원비와 생활비가 계속 들어가면서 그 돈도 조금씩 줄어들었다는 겁니다. 엄마가 나한테 말하면 됐잖아. 내가 결혼하고 애 키우면서 사는데 내가 어떻게 또 손을 벌리니? 저는 그 말을 듣고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어머니는 제게 부담을 주기 싫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 마음 때문에 오히려 일을 더 크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엄마한테 남은 돈이 얼마나 있어? 어머니가 조용히 금액을 말했습니다.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적었습니다. 저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엄마, 이 돈으로 앞으로 어떻게 살려고 했어? 그러니까 집을 팔려고 했지. 엄마,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머니는 고개를 숙인 채 말했습니다. 내가 나한테 집을 마련해줬는데 내가 그것까지 팔아버리려고 하니까 미안하더라. 그런데 왜 나한테 말도 안 했어? 내가 걱정할까봐. 저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화가 나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어머니가 안쓰러웠습니다. 평생 자식에게 손 벌리지 않겠다고 버티다가 결국 혼자 감당할 수 없는 상황까지 온 겁니다. 저는 어머니 옆에 앉았습니다. 엄마, 응, 앞으로 돈 때문에 힘들면 나한테 말해. 싫어. 왜? 너도 내 가정이 있잖아. 그렇다고 엄마가 집을 팔아버리면 내가 더 마음이 아파. 어머니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저는 천천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이모한테 빌려준 돈은 이모가 갚을 수 있는 만큼 갚으면 돼. 그 돈 때문에 엄마가 집까지 팔 필요는 없어. 어머니의 눈가가 조금 붉어졌습니다.
정말 안 팔아도 되니? 응. 저는 확실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엄마가 쓸 돈도 내가 같이 계획을 세워줄게. 그날 집으로 돌아와 유진에게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유진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당신이 어머니 돈을 관리해드리는 게 좋겠어. 나도 그렇게 생각해. 대신 우리 생활까지 무리해서 책임지지는 말자. 알아.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유진의 말이 맞았습니다. 어머니를 돕는 것과 우리 가정까지 무너뜨리는 건 전혀 다른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심했습니다. 어머니의 집은 지키고 이모에게 빌려준 돈은 이모가 책임지고 갚도록 하고 어머니의 남은 돈은 앞으로 계획적으로 관리하기로. 그런데 며칠 뒤 이모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도훈아, 나 할 말이 있어. 무슨 일인데, 이모? 이모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언니한테 빌린 돈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빨리 갚을 수 있을 것 같아. 이모의 말에 저는 순간 안도했습니다. 정말요? 응.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을 조금 정리하면 일부는 바로 줄 수 있을 것 같아. 이모, 무리해서 한꺼번에 갚으려고 하지 마세요. 그래도 언니가 집까지 팔려고 했다면서. 이모의 목소리가 잠겼습니다. 그건 정말 몰랐어. 저는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모도 그동안 마음이 편하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이모, 엄마한테 빌린 돈은 천천히라도 꼭 갚아주세요. 엄마한테 꼭 필요한 돈이에요. 알았어. 약속할게. 전화를 끊고 나니 마음이 조금 놓였습니다. 며칠 뒤 이모는 약속한 대로 일부 금액을 어머니에게 보내왔습니다. 어머니는 통장을 확인하고 한참 동안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엄마, 응? 이제 알겠지? 뭘? 돈 문제는 가족끼리라도 숨기면 안 된다는 거. 어머니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가 잘못했어. 저는 그 말을 듣고 오히려 마음이 아팠습니다. 평생 자기 힘으로 살아보겠다고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자식에게 부담을 주기 싫어서 동생에게 돈을 빌려준 사실도 숨겼고 그 돈을 돌려받지 못하자 혼자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 방법이 자기 노후를 더 불안하게 만드는 일이 되어버린 겁니다. 저는 어머니 옆에 앉았습니다. 엄마, 이제부터는 내가 같이 관리할게. 내 돈을? 응. 엄마가 쓸 돈은 엄마가 쓰되 큰 돈이 필요하면 나한테 먼저 이야기해. 어머니가 조금 망설이다 물었습니다. 그러면 내가 아무것도 마음대로 못하는 거 아니야? 저는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엄마 돈을 내가 뺏겠다는 게 아니야. 엄마가 나중에 돈이 없어서 힘들어지는 일이 없게 하자는 거야. 그 말을 듣던 어머니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내가 결혼하고 나서도 엄마 걱정을 이렇게 하는구나. 당연하지. 그리고 저는 다시 한번 집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이 집은 정말 팔지 마. 어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이 집은 엄마가 앞으로 살 곳이야. 그리고 나중에 엄마한테 무슨 일이 생기면 우리 가족에게 남을 재산이기도 하고. 그래. 요즘 이 동네 정비 사업 이야기도 나오잖아. 당장 팔 이유가 없어. 어머니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오래된 빌라들이 빽빽하게 들어선 동네였습니다. 그동안 저에게는 그저 낡은 집처럼만 보였지만 이제는 어머니의 노후를 지켜줄 마지막 안전망처럼 느껴졌습니다. 며칠 후 유진과 함께 어머니 집을 찾았습니다. 유진은 어머니에게 작은 반찬통을 내밀며 웃었습니다. 어머니, 이거 드세요. 제가 어머니 좋아하시는 반찬 좀 했어요. 어머니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고맙다, 유진아. 예전 같으면 어색했을지도 모를 장면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날은 달랐습니다. 어머니가 먼저 유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내가 너희한테 너무 걱정만 끼친 것 같아. 유진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이제부터 안 그러시면 되죠. 세 사람 사이에 잠시 웃음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날 집을 나서기 전 어머니에게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했습니다. 엄마, 앞으로는 무슨 일이 있어도 혼자 결정하지 마. 우리한테 먼저 이야기해.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이후 어머니는 정말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예전 같으면 누군가 돈을 빌려달라고 하면 먼저 걱정부터 했을 텐데 이제는 제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도훈아, 순자가 또 돈 이야기를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엄마가 결정하지 말고 우리 같이 생각해보자. 어머니도 이제는 제 말을 받아들였습니다. 이모 역시 약속한 대로 조금씩 돈을 갚기 시작했습니다. 한 번에 전부 돌려받은 건 아니었지만 매달 정해진 날짜에 조금씩 보내왔습니다. 그렇게 몇 달이 지나자 어머니도 마음의 여유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어머니가 제게 말했습니다. 도훈아, 네. 그때 내가 집 팔았으면 큰일 날 뻔했지?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엄마, 큰일 날 뻔한 정도가 아니지. 왜? 엄마한테 남은 마지막 안전망이 없어지는 거였잖아. 어머니는 한동안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그때는 내가 너무 답답했어. 내 돈도 없고 순자한테 빌려준 돈도 못 받고 너한테 말하기도 싫었고. 알아. 그래서 집이라도 팔면 어떻게든 될 줄 알았어. 저는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앞으로는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마.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잠시 뒤 어머니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너도 하나 약속해. 뭔데? 나중에 내가 정말 필요할 때는 내가 도와줘. 저는 웃었습니다. 그건 약속 안 해도 돼. 왜? 엄마니까. 그 말을 들은 어머니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그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오래된 빌라를 다시 한번 바라봤습니다. 몇 년 전 결혼을 앞두고 어머니가 살 곳이 걱정돼 마련했던 작은 집. 그때는 그저 어머니가 편하게 살 수 있는 공간 하나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보니 그 집은 단순한 집이 아니었습니다. 어머니가 마지막까지 의지할 수 있는 노후의 안전망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한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부모님이 나이가 들수록 자식이 해야 하는 건 무조건 돈을 대신 내주는 것이 아니라는 거요. 때로는 부모님이 잘못된 선택을 하지 않도록 옆에서 막아주는 것도 자식의 역할이었습니다. 물론 부모에게도 자신의 삶이 있고 자신이 번 돈을 어떻게 쓸지 결정할 권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선택 때문에 평생 살 집까지 잃어버리는 일만큼은 막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어머니는 그 빌라에서 살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모도 아직 빌린 돈을 조금씩 갚고 있습니다. 예전처럼 가족끼리 돈 문제로 얼굴을 붉히는 일도 없어졌습니다. 오히려 명절이면 이모가 먼저 찾아와 어머니 손을 잡으며 말합니다. 언니, 그때 정말 미안했어. 그러면 어머니는 웃으며 대답합니다. 됐어. 이제 서로 돈 문제로 싸우지 말자. 저도 옆에서 웃습니다. 그리고 가끔 어머니에게 말합니다. 엄마, 그 집 절대 팔지 마. 그러면 어머니가 웃으며 대답합니다. 알았어. 이제는 내가 먼저 안 팔아.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저는 마음이 놓입니다. 그 작은 빌라 한 채가 지켜준 건 집 한 채가 아니었습니다. 어머니의 노후였고 가족의 믿음이었습니다. 이 내용이 마음에 와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세요. 오늘 하루도 건강하고 행복하세요.